안녕하십니까. 2002학년도 광운대학교 자연계열 논술 문제 해설을 담당할 저는 광운대학교 인재님학부대학의 최종성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작년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의 차례는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간단하게 논술 우수자 전형을 소개해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논술을 해설할 텐데 전부 다는 아니고 그 중에서 몇몇 문제만 수험생들이 조금 힘들었던 문제들을 뽑아서 좀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고사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전형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소개인데요. 논술고사가 70%,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가 30%,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수능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 광운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 여기 주소도 있는데요. 한번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문제 형식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수리 논술 문제를 크게 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1번과 2번이 있는데, 각 문제당 한 7개 내외의 소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 형식은 무조건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의 개념, 용어, 정리 등을 활용해서 제시문과 함께 출제하게 됩니다. 출제 대상 교과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좀 많은데요. 이게 작년에 2022학년도에 치러졌던 것이고, 약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자, 여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기하 부분입니다. 예. 기하 부분이, 예. 기하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확률과 통계는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말씀드렸는데, 가위표가 좀 혹시 또 혼돈을 일으킬까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2023학년도에는 과목이 한 과목 줄어들어서 기하가 빠지고, 수학부터 확률과 통계, 요것이 대상 과목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총 120분입니다. 오늘 제가 해설해드릴 기출 문제는요, 총 6문항입니다. 예. 이것 말고도 문항들이 있는데, 그 문항들은 전체 기출 문제는 입학 홈페이지 자료실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다른 문항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해설하는 이 문항도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함께 보면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1의 제시문인데요. 제시문은 보통 아주 기본적인 정의들이나 혹은 중요한 정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어떨 때는 중요한 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니까 제시문도 잘 읽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을 하실 때도 제시문을 활용해서 답안 작성하는 것도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설한 문제는 타원하고 치환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4번 문제인데요. 1교시 4번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뭐 다 읽진 않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태양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성을 뭐 지구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고요. 태양이 있을 때 모든 행성이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들었습니다. 예. 자, 문제 1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때 실제 타원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 그 다음에 2번 그 접선 방식, 하나의 접선 방식. 그 다음에 3번은 길이의 최소값. 그 다음에 4번은 영역의 넓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문제 한번 보시죠. 예.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좌표 평면에서 행성 궤도 2의 행성 2의 궤도를 나타내는 타원 방정식을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타원 방정식이니까 이 식을 구하라는 소리죠. 예, 여기에서 A하고 B를 결정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는지. 자, 여기서 보시면 AS의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2라고 주어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SB의 길이가 총 18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20이니까 한쪽의 길이는 10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10,0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A가 하나 구해졌죠. 자,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느냐면 타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관계식을 나타내는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려보면 여기인데요. 예. 여기가 2고 여기가 18이니까 한쪽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8이 되겠죠. 예. 초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8,0이 되겠고 또 하나의 초점은 뭐 이쯤에서 8,0이 되는 또 하나의 초점이 여기 있겠죠. 예. 그랬을 때 원래 타원의 정의가 두 초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겁니다. 그 거리의 합은 지금 현재 장축이 2a인데 거리의 합이 2a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2a가 장축의 길이니까 장축의 하나 합이 2a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 우리가 위쪽에 말하는 단축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B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예, 이게 100이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100이고 80이니까 8이니까 64가 되겠고 나머지 36이 되겠죠. 따라서 이쪽은 6이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나타낸 것이 저 1번의 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범 답안에 제시되어 있는 형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답안 작성하시면 좋은 훈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 선분 OE, 예. OE와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도 세타, 여기 주어져 있죠? 세타라고 할 때 매개 변수 세타로 타원의 방정식을 저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주어진 타원 방정식을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고치겠다라고 하는 소리죠. 이때 AB의 값과 세타는 3분의 파에 대응하는 점에서 이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타원 방정식의 매개 변수 형태에 아마 익숙해지신 분들은 AB가 금방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텐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 문제 차근차근 따라가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답지 한번 보시죠. XY를 이렇게 둔다고 했습니다. 이 XY는 행성의 좌표, 즉 타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구했던 1번에서 구했던 타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미지수는 여전히 A, B여서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아까 여기가 10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가 6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이용해서 A, B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타가 0일 때, 그 다음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해서 A, B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개변수식으로 나타나는 A, B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타가 3분의 파에 대응하는 점에서 타원의 접선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타원의 접선 방정식. 접선 방정식을 구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기울기, 그죠? 하나는 또 접점, 이 두 점이 있겠죠. 3분의 파이가 나타나 있으면 3분의 파이가 나타난 접점은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입해서. 예.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매개 변수에서 이 미분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dy dx를 구할 때 직접적으로 세타가 매개 변수 되어 있으니까 dy d세타나 dx d세타 요 관계식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이 문제의 주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어진 세타가 3분의 파이라는 것을 대입해 보면 기울기가 나오겠죠. 기울기와 점이 주어지면 접선 방식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렇게 2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른 풀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매개변수, 원래는 매개변수를 주어졌으니 당연히 매개변수의 미분법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1번에서 그 타원 방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접점 위에서의 접선 방식 공식이 있죠. 예.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 접점은 먼저 구해야 되겠죠. 예. 자, 3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3번 문제 SE의 길이는 이 길이를 이야기하네요. 예. 이 길이를 L세타, 당연히 세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성의 위치가 바뀌니까 전체 S하고 이게 태양과의 거리도, 행성 간의 거리도 바뀌겠죠. 예. 그래서 L세타라고 두었을 때 L세타의 최소값과 그때의 세타 값은 얼마인가? 아마도 이 문제는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제일 가까워지는 점은 바로 이 지점이겠죠. 예. 우리가 보통 이런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멀리 있는 점을 원일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별다른 논의 없이 간혹 학생 중에는 별다른 논의 없이 이 움직임을 소개하고 A가 제일 가깝다라고 결론 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논리적으로 그것이 왜 제일 가까운지를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최소값, 최대값을 알기 위해서는 L세타에 관련된 식을 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합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면 방금 우리가 x, y가 세타에 의해서 표현되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길이는 아까 A의 코사인 세타. 지금 세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세타고 아까 A는 10이라고 정해져 있죠. 예.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대로 식으로 옮긴 겁니다. 보시면 이 길이 제곱, 이 길이 제곱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식입니다. 예. 여기가 8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방금 구한 10 코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높이는 아까 y는 뭐였냐면 b 사인 세타였습니다. 예. 6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 식을 그대로 정리하게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 금방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코사인 세타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저것이 최소가 되는 경우는 뭐 세타가 파일 때 우리가 예측했던 이 지점이 제일 가깝구나 하는 것을 수식으로 아주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 세타가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증가하는 동안에 선분 OE가 지나가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 이걸 보면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세타를 4분의 파이라고 합시다. 예, 여기를 4분의 파이라고 합시다. 그럼 행성이 0에서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옮겨갈 동안의 면적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영역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 이 영역을 구하라는 거죠. 예. 문제를 잘 이해하셨죠? 이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분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분이 적용되는 구간도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쪽은 삼각형이어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의 적분을 찾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어떻게 답안에서 표현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 이 작업을 왜 하겠습니까? 예. 이 작업을 이 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뒀죠. 저거는 타원의 방정식부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분의 8일 때 이 지점도 구해야 되겠죠? 여기 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찾는 넓이를 t라고 할 때 t는 이것과 이 부분이 여기를 h라고 하면, 예. 이 OH가 바로 삼각형 부분이죠. 삼각형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타원의 일부분이 되는 예, 이런 부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삼각형 면적을 구하는 건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결국 이걸 풀기 위해서 이 식을 적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관건이죠. 이 적분은 많이 알려진 대로
치환적분, 즉 삼각치환을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삼각치환을 이렇게 두기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모분 답에서는 10 코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당연히 뭐 삼각치환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걸 10 사인 세타라고 두어도 예, 전혀 문제 없이 똑같이 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삼각치환을 하면 삼각치환의 취지가 무리함수를 삼각함수의 적분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가, 잘 나타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인 제곱이 나오는데요. 사인 제곱의 경우에 적분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백각 공식을 활용하는 것이죠. 예. 이백각 공식을 활용하면 코사인 이백각에서 코사인 2세타, 이백각이죠. 와 사인 세타의 관계식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입해서 이제 적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로부터 삼각치환법을 잘 아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에 관련된 적분에 좀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4번, 문제 1번에 4번의 해설을 마치고요. 문제 2의 제시문을 보면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여드릴 문제는 여기 나온 제시문들을 전부 다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나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성질이 몇 가지 없는데요. 확률을 나타내야 되다 보니까 f of x가 0보다 커야 되는 양의 함수여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확률은 전체 확률이 1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알파부터 베타까지 둘러싸인 전체 넓이가 그 밑부분, 확률 밀도 함수의 밑에 부분의 넓이가 1이 돼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해설을 해드릴 문제에서는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때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확률은 특정한 부분에서의 넓이와 같은 거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 이제 알고 계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도 많은 이제 학생들이 좀, 답을 정확하게 찾기가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예. 1번, 2번, 3번, 4번 전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나중에 문제 풀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논술 시험에서는 각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와 문제 간의 그 연관성도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시거나 또 푸셔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문제 해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 두 함수가 어떤 적당한 구간에서 대소관계를 판정하시오라고 하면, 대소관계를 판정하라는 것은 이거는 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A와 B 대소관계를 할 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빼보는 거죠. 뺄셈을 해서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또 뭐 앞에 것이 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듯이 그 부분을 역시 활용합니다. 예. 이 방법은 굉장히 잘 알려진 방법이어서 그냥 함수가 약간 복잡해 보인다는 것 뿐이지, 이 두 개를 서로 뺐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니까 뺐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떻는지 그 그래프 개형이나 대역적인 것을 성질을 한번 보는 거죠. 이 이후는 굉장히 루틴한 방법이죠. 예. 0에서 미분 가능하고, 함수를 보니까 미분 가능하죠. 예. 그래서 미분을 했더니 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고, 그래서 저것이 제로 되는 점들을 찾는 거죠. 임계점을 찾는 거죠. 예. 요거 하나뿐입니다. 예. 계산이 수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대소관계니까 제일 최소값이 이루어지는 점이 어딘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 점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살펴보면 되니까 그걸 맨 밑에 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0보다 크네요. 0보다 크다는 소리는 이 부분이 더 크다는 소리죠. 어느 범위에서? 0과 1 사이 범위에서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그 다음 문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 그 다음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를 이용하여, 자, 이를 이용하여라는 말을 아주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을 찾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금 우리가 했던 로그 x와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의 대소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 머리 염두에 두고 한번 결과를 보시면요. 1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원래 루트 x분의 1이었는데 양변에 루트 x를 곱해서 1로 왔습니다. 루트 x가. 예.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fx를 보는 게 fx가 지금 이거죠. 예. k는 양의 상수라고 했으니까 뭐 이건 나중에 붙여도 되고 이것과 이 부분이 지금 모지라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차이 나는 부분이 이쪽은 루트 x고 이쪽은 x니까 양변에다가 루트 x를 곱합니다. 예. 루트 x를 곱해서 이까지 나왔으면 무엇을 활용해야 될지가 이제 뻔히 보이네요. 예. 제시문 1에서 나왔었는데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때 실제 계산에 의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힘들 경우에는 대소관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 경우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의해서 양변을 리미트 x를 제로로 보내버리니까 지금 우극한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우극한을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제로로 가죠. 이것도 제로로 가죠. 따라서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이 가운데 부분도 역시 제로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k는 뭐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제로로 간다는 말은 예, f of x가 우극한에서 제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학생들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영역에서 좌극한에서 할 때 뭐 이렇게 푸신 학생들도 많은데 잘 처리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았었는데요. 요거는 한번 알아두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우리가 좌극한을 구할 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좌극한을 구할 텐데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x가 0에 마이너스에서 접근하면 마이너스 t니까 t는 양에서 접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마이너스 t를 대입해서 그 함수의 특성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대입했더니 이런 관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이 녀석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t로 대입했죠. 대입하니까 그 결과가 이게 t면 이게 t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좌극한의 문제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치환함으로 해서 우극한의 문제로 바뀌었습니까? 따로 뭐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극한이 제로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함수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그 절대치 x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으면 x에서의 값을 가지지 않죠. 예. 그러니까 함수 값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1번의 결과에 의하면 극한값은 가집니다. 예. 그게 이제 로그 x가 무한대로 가는 것보다 x가 제로로 수렴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그 실제 함수값은 없지만 극한값이 제로가 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f of x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표를 만들고 할 때 방금 했던 제로에서의 그 결과들, 함수값은 없지만 제로로 수렴한다는 것을 이 표에서 분명히 나타내 줘야 될 겁니다. f of x가 증가표를 정확하게 만들면 g of t의 그 이야기가 그 그림을 보고 그대로 t와 만나는 점의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풀이를 한번 보시죠. 예. f of x를 실제로 이제 미분해서 왜냐면 증가표를 만들기 위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계산을 했더니 임계점이 되는 극대극소를 가지는 점은 2점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2점이 나오긴 했는데 당연히 제로에서는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로가 어떤지를 여기 표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넣었는데 값은 없지만 우리가 앞에 1번 앞에 결과에 의하면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결과를 여기다가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좀 간과한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f of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제로에서 값은 없지만 각각 수렴하고 있습니다. 좌극한하고 우극한은 제로가 되는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g of t가 뭘 말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 x에 평행한 직선 아무거나 하나 그어요. 여기가 t겠죠. xt. 예, t를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gt가 얼마나 소리입니까? 예,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t를 이렇게 계속 바꿔 나가면 만약에 t가 여기 오면 여기 하나, 둘, 세 개 만나겠네요. 예, 이렇게 g of t가 어떤 식의 함수인지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을 x축에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가면서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예. 뭐 몇 가지 나누는 게 좀 많았을 뿐이지 점의 개수를 헤아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쭉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불연속인 점들이 보이죠. 예. 이 지점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예. 또 제로에서도 불연속이 되죠. 이 지점에서 좌우 우에서 달라지니까요. 또 이 지점에서도 불연속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t보다 이 값보다 클 때는 1이었으니까 상수함수고 이 구간에서는 3이라고 또 상수함수니까 예, 그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경계점이 되는 이 세 가지 점에서는 예, g of t가 불연속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성패는 f of x에서 제로로 갈 때 제로로 수렴한다. 예, 그 부분을 정관표에 대입해서 함수의 개형을 잘 만들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관건이었습니다. 자, 3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예.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다고 하자. 조건도 주어졌네요. 1대 양수 K 값을 구하라. 그럼 확률 밀도 함수가 무엇이었던가를 이제 떠올려 보셔야 되겠죠. 확률 밀도 함수 아까 성질이 무엇이냐면, 양의 함수가 되어야 된다. 즉, 이 녀석이 주어진 구간에서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전체 구간, 이게 전체 구간이니까 전체 구간에서의 면적이 1이 돼야 된다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이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 예, 구간에서 이 녀석이 크다. 이것도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확률 밀도 함수가 1을 만족시켜야 한다. 방금 이야기했던 걸 했죠. 실제로 이제, 이걸 적분해야 되겠구나. 그럼 전체 적분했을 때 1이구나. 이 구간에서 1이구나. 그럼 K가 구해지겠구나. 자, 어떻게 적분하지? 이제 이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X하고 로그 X가 주어지면 우리가 그 부분적 분법을 활용한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에서도 부분적 분법에 관련된 제시문이 나와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별로 크게 어렵지 않게, 예. 이 X를, F'이라 두고, 예. 이 부분을 G라고 둬서, 함수를 하면, 부분적 분법을 활용하면, 예.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이 찾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게 1이라는 거 두고 K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